어제와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주식들이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고 여기에 미국 재무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S&P 500과 나스닥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주식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도 랠리가 시작되었고 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저항선을 돌파한 뒤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거의 정고점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 트레이딩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트코인과 넷플릭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2.7%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 목요일 수준으로 되돌아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아직은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하락이 과도했던 만큼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지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 약 14% 하락한 수준이며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기술적으로 주요 저항선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어제 하락은 급격했지만 거래량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점차 무관심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고 오히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4월 초 급락 당시에는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줄면서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약세장에 다시 들어가는 듯했지만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황당할 정도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현재는 숏포지션 청산 이후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S&P 500이 5,500, 나스닥이 17,0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금 중 20%만 활용하여 조심스럽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소형주 역시 오늘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소형주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했으며 특히 임의소비재 섹터가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하락이 워낙 급격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단순한 되돌림 성격이 강하고 추세가 본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섹터는 추세 흐름이 전환되는 모습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 ETF는 블록체인 ETF IBLC입니다. 비트코인 친구들이 많이 포함된 ETF IBLC는 오늘 약 9% 가까이 급등하며 강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한 상황에서 이 돌파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강력한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금 가격이 쉬어가는 동안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는 드디어 극심한 공포 국면에서 벗어나기 직전입니다. 과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공포 사이클이 현재까지 42일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원칙을 지키며 매일 레버리지 지수 ETF를 분할 매수 중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저항선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다시 상승 추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처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은 오늘 1.4% 하락했고 이제는 잠시 쉬어갈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1월 초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최소한 25% 정도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금이 쉬어가는 동안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관찰되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공존하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드디어 공포 사이클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총 36거래일간 이어진 공포 구간이 끝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공포 사이클 동안 모은 물량을 이제 분할 매도할 계획입니다. 5%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은 전고점 저항이었던 50.5달러도 돌파했기 때문에 리스크 감당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좋은 매수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직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감당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20%만 트레이딩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22일 현재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약세장이 아니지만 여전히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약세장은 아니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소한 21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3일 이상 지지하거나 혹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는 추세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20% 정도의 자금으로 트레이딩하거나 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포 심리를 이용해 지수를 분할 매수하거나 개별 주식을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 주도주들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 이후 좋은 반응이 오늘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에는 7% 가까이 상승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약 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어렵고 종목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에게도 이 두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90를 지지선으로 형성하고 지난 6거래일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시장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를 유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티고 있으며 실적 발표 후에 돌파 가능성이 강해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드디어 더블 바텀 패턴을 완성하고 이를 돌파했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특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여기서 전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횡보를 거친 후 단기 트레이더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관과 헤지펀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돌파 이후 횡보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더 주식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장이 끝나고 테슬라의 어닝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은 내일 시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았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텐데요. 현재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태라 가격 반응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선과 51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테슬라는 관망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다른 주식들과 달리 특별한 돌파 시그널 없이 어제 급락의 여파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매물대와 하락 추세가 맞물려 있어 돌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 하드웨어 대표 주식인 만큼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트코인과 친구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어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형성한 뒤 오늘 하루 만에 거의 8%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고점 343.59불인 저항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낮은 단가에서 매수한 분들이라면 돌파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 추세 속에 있어 단기 변동성이 큰 편이므로 트레이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겐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으로의 자금 흐름이 약간은 멈춘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친구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코인베이스는 추세가 애매한 상황이므로 비트코인 자체가 가장 트레이딩에 적절해 보입니다. 스포티파이도 오늘 넷플릭스의 강세와 함께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실적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실적 발표 이후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현재 저항선은 $621입니다. 2024년 이후 IPO된 기업 중 실적이 꾸준히 좋은 9개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최근 상장된 코어위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IPO 종목들은 기대감에 의해 무작정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코어위브는 최근 몇 주간 하락을 지속하며 아직 뚜렷한 바닥과 베이스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도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은 관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이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꾸준히 관찰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단기 돌파 흐름을 활용한 매매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처럼 실적을 바탕으로 돌파에 성공한 종목들은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감당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여전히 지수를 활용한 분할 매수가 가장 쉽고 안정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뚜렷한 상승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장에서는 추세 추종 전략보다는 초단기 트레이딩 또는 초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나 매크로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기업들 중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넷플릭스처럼 돌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돌파의 강도는 작년에 비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세는 돌파를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유는 현재 시장 전반이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처럼 정고점 돌파를 앞둔 종목들이 존재하며 시장의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이런 주식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